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린 정중한 방송이니까 네. 안녕하면 혼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광주 CBS 아나운서 정정섭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핫 이슈를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또 유쾌하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 정주박의 노컷 인사이드. 오늘도 여러분 나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박수 쳐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안녕하십니까?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오늘 시청하시면서 우리들의 또 심층 있는 취재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 옆에 계시면 같이 좀 뚝 눌러주시고, 스마트폰에 유튜브 다 깔려 있잖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자, 오늘은 지난 시간 또 그 전 시간도 안 나와서 되게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영원한 저의 반짝. 이 쿵짝이 좀 잘 맞는데 그동안 안 보여서, 물론 우리 박효진 기자 잘했죠? 예, 잘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처음부터 함께했던 우리 조시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님 안녕. 네, 우리끼리는 뭐 안녕해도 되잖아요. 네, 광주 CBS 조시영 기자입니다. 인사 많이 했습니다. 네. 형님 그동안 저 안 봐갖고 좀 서운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 안 보는 기간 동안 네. 살도 좀 빠지셨네요? 한 1kg? 예, 그 취재하느라고 많이 힘드셨나 봐, 이 사건 때문에. 아닙니다. 근데 이게 좀 목은 좀 잘 살이 쪘나?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셔야죠.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또 눌러주시고 그동안 좀 많이 또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우리 좀 후원 우리 나비 넥타이, 보호 넥타이 한번 근데 아동용인 것 같아. 너무 작아. 1,000원, 어. 1,000원 후원 받았잖아요. 1,000원. 다 다 땡땡에서 예. 다 있는 데에서 구해왔는데 예. 시간 1,000원. 후원금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200원 보탰어요. 예.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시죠. 계속해서 시청해주시면 다음번에 2,000원짜리로 좀 큰 걸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빨리 들어가요. 네. 자, 조 기자 오늘 무슨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최근 광주 전남 넘어서 전국적으로 좀 관심사가 있는 사건인데요.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와대 이제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그 사건, 이게 조 기자 거의 단독 취재했었죠? 일단은 이제 나중에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예. 야, 그렇군요. 예. 살이 좀 빠진 이 사건 취재하느라 그 사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감명 깊게 본 영화 대사로 이제 시작할 건데요. 예. 그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있는 겁니다. 이거 저도 네.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아주 재밌게 봤던 영화. 네. 배심원들의 명대사 아닙니까? 국민참여재판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영화 배심원들에 나오는 명대사인데요. 예.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리에는 적법 절차의 원칙도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요.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에는 이게 철저히 무시된 거죠. 일단은 이 적법 절차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이거 간단하게만 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모든 사람들은 예. 기본적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죄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 전에 밝혀지기 전까지는 무죄. 네, 그렇죠. 무죄 추정의 그리고 원칙. 예. 일단 법의 원칙에 따라서 공명정대하게 수사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일단 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노컷 뉴스를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우선 사건 개요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 그 30대 피의자가 긴급 체포됐고 이후 구속 기소돼 가지고 재판부 1심 재판부가 대부분 혐의의 무죄를 이제 선고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근데 구속돼 가지고 수감 중에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8개월간 죄인 취급당하면서 이제 옥살이를 한 거죠. 피의자가 지난해 10월 28일이었어요. 새벽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여자친구를 3시간에 걸쳐 감금 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건데요. 검찰은 결국 감금, 유사 강간, 상해, 재물 손괴 많기도 하죠. 검찰 측이 징역 4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유사 강간 무죄, 상해 무죄, 감금 같은 경우는 약간만 적용. 예. 그래가지고 그 집행유예로 피고인 석방된 사건이죠. 아, 그렇군요. 1심 재판부가 수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를 인정했고 이제 검찰과 피의자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해가지고 현재 항소심 재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이니까 뭐 당연히 항소장 제출하겠지만 피의자도 억울하니까 이거 또 그 재판부에서 무죄가 거의 나왔고, 피의자 같은 경우는 일부 유죄가 된 게 있어요. 재물 손괴라든지 4분간의 감금. 근데 그런 부분도 나는 무죄다. 무죄다. 완벽하게 무죄를 받고 싶다 해가지고 항소심을. 뭔가 나쁜 짓을 한 거니까 저도 좀 어떻게 보면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구속된 거 아닐까요? 이번 취재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데이트 폭력 사건에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있지만 예. 당연히 우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죠. 2차 피해 같은 예.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경찰이 수사 과정을 이렇게 진행된 것도 처음에 이제 그 부분에 초점을 예. 맞췄고요. 하지만 범죄 행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도 피해자 보호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 성범죄라는 게 피해자의 말에 의존해서 수사할 수밖에 없지만 네. 현장 CCTV 확인 같은 경우 이런 진술이 신빙성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수사의 기본이죠. 그렇죠. 근데 기본을 무시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 수사기관의 부끄러운 민낯을 결국 사법부가 지적했고요. 이 판단은 미리 8개월 전부터 예견돼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과 사법부의 판단은 거의 완전히 다른 그런 결과가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나온 예. 거죠. 예견이 돼 있었다. 이미 8개월 전에.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수사 이 착수 시점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이 되는데요. 저는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피의자와 피해자 어느 누구 편에 치우쳐서 취재하지 않는 것을 일단 예.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예.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 미흡했던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취재에 보도한 건데요. 하지만 경찰은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은 경청하지 않고 피해자가 나쁜 놈이라는 말만 줄곧 반복했습니다. 조 기자 취재 과정에서 예.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렇죠. 이거죠. 그러다 보니 수사가 착수된 시점부터 답이 이미 이미 정해져 피의자 있다. 너는 뭐 이렇게 된다. 예. 예. 뭐 완전히 너는 아주 나쁜 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선입견이 좀 들어갔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이거는 아무튼 그 시점으로는 제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저도 우리 이제 우리 정조박 팀에서 우리 감독님이 감독님, 편집해 주셔가지고. 뭐 한세민 감독님, 정창원 감독님 이름 한번 불러줘야죠. 예. 이 편집해서 나온 영상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게 봤던데 그래서 저도 그 영상으로 봤어요. CCTV 영상. 좀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피의자 부분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겠다라는 장면도. 저도 한 100번 정도는 돌려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방송하면서 좀 이렇게 영상으로 조금 나갈 수 예, 있었으면 예. 예, 아마 좋겠는데. 우리 콜 예. 문제가 어차피 이런 것도 잘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이제 안 해. 이렇게 누웠어요. 그러니까 네, 서서 이렇게 누워서 이제 안 하고 저희가 처음 이러고 그냥 나가버려요. 소리식이 내가 보면 수사관들이 피의자 진술 청취할 때 메모지를 건네면서 예. 이대로써 답 엎어진다라는 표현이 좀 대표적인 건데 이대로써 답 엎어진다. 그 영상을 이제 그 당시에 수사팀에서는 처음에 이제 모른다 그랬고 나중에는 뭐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 진술 청취를 중단하라는 이야기였다. 뭐 이런 부분인데 제가 한 100번을 돌려봤어요. 근데 절대 처음에는 그 말일 수도 있겠다 했는데 뭐 수사관님의 행동, 피의자의 행동, 앞뒤 전후의 상황 이런 부분을 참고해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렸고요. 예. 이제 이런 대화가 고스란히 담긴 그 진술 녹화실 영상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무죄를 주장하며 또 사건 현장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이 이를 묵살했고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확인을 해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경찰은 처음에 시간이 없어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거는 수사하는 경찰로서 해서는 안 될 말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경찰 정확히 입장에서는 밝혀야 되는데. 이놈은 나쁜 놈이니까 미리 나쁜 놈에 맞는 증거 자료를 모으는데도 시간이 촉박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예. 실체적 진실이 예. 밝혀지기 위해서는 그런 단계를 밟았어야죠. 구속하지 않고 수사할 수도 있었고 그렇죠. 이 피의자가 구속된 이후에 현장 CCTV를 구해서 검찰에 넘겼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검찰이 지휘해가지고 예. 왜 CCTV 없냐. 그러니까 경찰이 나중에 이제 검찰에 넘겼다고 이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네. 그 영상 보고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살짝 이제 좋겠습니다. 보실 것 같은데. 이 CCTV 확보는 요즘 뭐 많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또 뭐 대한민국 CCTV 이제 계속해서 많이 설치돼 있고 어디에는 다 있고 이게 거의 모든 수사의 기본으로 예. CCTV가 활용되는데 기본 중에 기본이고 수사의 알파 오메가. 피의자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요. 피의자 어머니도 관련돼서 증거 수집하려고 엄청 돌아다녔어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고 예.
판사님한테 요청도 하고 검찰에 요청도 하고 경찰에 요청도 하고 예. 그 피의자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영상 녹화실 장면을 보니까 아들이 7번을 현장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한대요. 그러면 최소한 구속하기 전에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정말 기본입니다. CCTV 확인하는 거는. 제가 일선 경찰 수사관님 존경하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반성을 해야죠. 이게 예, 제대로 된 그렇죠. 경찰이라는 그게 제 생각이 아니고 예. 많은 네티즌들하고 우리 저희 CBS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렇게 예. 이야기를 하니까요. 근데 보니까 식당에서 이 피해자죠. 피해자라고 한 이 여성이 도리어 피해자로 아무튼 구속됐던 이 남성을 폭행한 영상도 나와요. 예, 그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CCTV에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오히려 남성을 폭행하는 장면도 있어요. 아마 예. 지금도 아마 이게 많이 정보 자료 돌고 나갈 있죠. 것 같은데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이들의 동선과 상황을 씩씩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수사는 반대로 되고 있었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찰의 뭐 부실 수사나 이미 예견된 그런 수사, 편파 편파 수사, 수사. 예. 예. 사건 현장 상황과 피해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그럼 나온 거잖아요. 예. 경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아, 그렇죠. 심지어 처음에 이제 성폭력 사건상 1차 조사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해요. 예. 해바라기 센터 조사도 경찰이 조사하긴 해요. 왜냐면 해바라기 센터에 그때 당시에 뭐 담당 경찰이 가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예, 이렇게 좀 하는 기관인 거죠? 안정되게 이제 예. 수사를 하려고.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좀 더 의심이 가고 앞뒤 말이 안 맞다면 수사를 맡은 광산 경찰이 피해자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의견을 조사를 물어보고 했어야 예. 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요. 이게 과연 이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했는지 이거 좀 아까 처음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결국 이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작업에 예. 충실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예.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은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죠. 그쵸. 하지만 이번 수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무시된 인권, 적법 절차는 피해자든 피의자든 그렇죠.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 임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그렇다면 왜 경찰은 이걸 좀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피해자만 조사하고 피해자는 전혀 뭐 그 이면에는 이제 일단 폭언과 폭행에 좀 무감각한 수사 관행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인 피해 여성의 아버지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피의자는 딱 보니까 주거지도 좀 불분명하고 네. 피해자는 아버지가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이라 신원이 좀 확실하잖아요. 예. 경찰은 피해 여성의 아버지가 고령이셔요. 실제적으로 나이가 많으셔요. 예. 그래서 현재 경찰들과 친분이 없어서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근데. 하지만 경찰 안팎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가 이번 사건을 맡은 일부 경찰의 스폰서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어요.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경찰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튼 간에 이런저런 일이 나오니까 피의자는 많이 억울하고 그래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언론에 제보도 많이 했죠. 피의자 가족 그 어머니가 저를 만나자마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많은 언론사에 이제 제보했는데 데이트 폭행범이라는 단어에서 모두 고개를 돌렸다. 데이트 폭행범. 경찰도 검찰도 언론도 피해자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죠. 네. 물론 피의자의 입장을 경청해주는 수사하고 취재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 그것도 대통령이 악성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주문한 이번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말이죠. 예. 실제 제가 대학 교수랑 베테랑 형사 등 전문가들을 상대로 이제 취재도 많이 해봤는데요. 지난해 대통령께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한 이후 데이트 폭력 사건이 본청장한테 직접 보고되는 체계제로 전환됐다고 해요. 네. 직접. 예전 같으면 뭐 예를 들면 지방에서 경찰서에서 맡을 사건인데 워낙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경찰청장까지 직접 보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 체계가 오히려 부실 수사를 유발했다는 시각도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정세봉이 그 상부의 보고라고 하니까 뭐 떠오르는 거 없으신가요? 세월호. 예. 지금 저기 가시는 분, 예, 상부 보고. 실제 취재 과정에서 몇몇 전문가들은 세월호 이야기를 꺼내면서 쉽게 설명해 주기도 했어요. 예. 상부에 대한 보고가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수사 과정에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실체적 진실 파헤치기 위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아, 실제로 이런 진술이 상반되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이제 발견됐음에도 예.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구속영장 신청, 기소 의견 송치 이런 부분들이.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또 피의자 가족이 이제 다수의 언론에 또 제보했다고 했는데 뭐 우리는 계속해서 연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고 아직도 우리 조 기자가 취재 중이고 최근 그 MBC에서도 실화탐사대에서 보도에 좀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지금 조 기자는 아주 열심히 지역에서 이 데이트 폭력 이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데 다른 광주 언론들은 전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좀 안 보여요. 피해자 입장이 아닌 예. 피의자 입장에서 취재해서 기사 쓰는 게 예,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죠. 예. 아무래도 어려운 일이죠. 예. 특히 이제 피의자와 피해자 간에 얽히고 설킨 사건이어가지고 언론 중재에 제소될 수도 있고 각종 소송에 휘말릴 수도 예. 있고 이런 상황이 좀 반영된 것 같고요. 그 담당 수사관부터 이제 팀장, 서장, 검찰 막 이르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의문을 제기해도 경찰은 저를 이제 애송이 취급한 거예요. 아, 이유는 애송이라고 간단했어요. 하기에는 상당히 예. 큰데. 예. 뭐 뚱뚱한 애송. 예. 모든 언론사가 침묵하는데 왜 너희 CBS만 그렇게 의심해가지고 그렇게 기사를 쓰냐. 아. 제가 그 조 기자의 기사에 이제 포털 댓글 좀 보니까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피해자는 경찰 가족이고 피의자는 네. 기자 가족이냐? 조 기자 가족 아닙니까?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실제. 왜 피의자 입장에서 그 기사를 그렇게 쓰냐. 그렇게 그러니까 의문이 들 수도 있죠. 아니죠. 이거는 네.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 뭐 그런 부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의심을 한 건데 일단 피해자가 약자니까 저도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번 이것도 저희 사건에서는 선입견. 그런 모든 선입견들이 그렇죠. 작용한 예. 어떻게 보면 경찰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많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아직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네. 때문에 뭐 피해자가 막 거짓말한 부분이 사실상 예. 있다면 네. 뭐 경찰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CCTV 확보, 탐문 수사 이런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조 기자는 합리적인 의심을 했다. 그러면 이 사건 이후에 어떤 과정을 밟게 됩니까? 일단 검찰과 피의자 측 양쪽 모두 항소를 해가지고 곧 있으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거예요. 아직 어제 제가 확인해봤는데 날짜가 아직 안 잡혔거든요. 예. 네, 곧 있으면 하는 거고 이 재판 과정에서 이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작업이 계속 되겠죠. 검찰도 기소했으니까 피의자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네. 대한 증거를 제시해가지고 그렇죠. 그에 맞는 형을 살게 하려고 노력을 할 할 것이고요. 것이고. 피해자 측도 지금 완전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예. 피의자 측도. 예. 저는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살짝 궁금한 게 예. 피의자 계속 이런 주장을 하는데 피해자 쪽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형사 사건이다 보니까 일단 피해자 쪽보다는 네. 검찰이 나서는 부분이 많고요. 네. 나중에 피해자는 뭐- 어떻게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네요. 예. 지금은 이제 피해자 쪽이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아. 이제 향후에 또 수사기관에서 네. 판단을 해가지고 뭐 재판 절차까지 갈 뭐 예정이죠. 예. 그리고 또 이와는 별개로 경찰의 가혹행위, 교도 간의 독직 폭행 등 좀 밝혀져야 할 의혹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조 기자 계속해서 바빠지겠네요. 아무튼 정말 객관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더 명확하게 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도 좀 궁금증이 확 풀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피의자나 피해자나 일단 규정 짓기 전에 모든 그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돼야 된다는 그런 사실에 입각해서 조금 취재해 주시고 그러니까 피의자나 네. 피해자나 서로 지금 원하는 게 진실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실이 밝혀지기를. 저도 원하는 게 진실이고 독자분도 진실이고 형님도 진실이고 예. 경찰도 진실이고 제가 아는 검찰도 진실이고 사람 중에 진실이가 있어요. 예. 광주 CBS 노코뉴스도 관련 보도를 이어갈 거고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 침해 여부 같은 경우 조사하고 있고요. 아 국가인권위원회도 예. 경찰도 자체 조사하고 있고요. 일단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피의자 쪽에서 8개월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이게 청년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경찰 수사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영상. 정말 수만 명의 독자들이 저희 광주 CB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또 비판의 댓글도 달았고요. 또 격려의 댓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오늘 정조박은 이 말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조시영 기자 잘 써줬어요. 언론은 무조건 받아쓰지 말고 형사는 처음부터 단정 짓지
말자. 잘 뽑아주셨네요. 일선 경찰 여러분 고생 고생 많으신 걸로 아는데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제 수사를 진행하시잖아요. 예. 하지만 선입견 안 되잖아요. 선입견 안 네. 됩니다. 예, 단정짓는 것도 안 되고 인권과 또 진실 꼭 세워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발빠른 취재를 위하여 심층 있는 취재를 위하여 또 정확한 취재를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이상 정조박의 노컷 인사이드였습니다. 인사 한번 하고 네, 마칠까요? 알겠습니다. 이상 정조박 노컷 인사이드 고맙습니다.